챌린지가 뭔지 오늘 모르고 저한테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웰빙 밴드가 뭔지도 이제 막 아신 분들이 있는데, 웰빙 챌린지는 사실 웰빙 밴드를 가지고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을 좀 더 친절하게 옆에서 하나씩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만든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작은 꾸준함이 정말, 아까 전에 몸신에서 보여줬지, 이거 잠깐 방송에서 한 이것만으로도 이게 다 제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자율신경 해킹, 뭐 어려운 얘기지만 내 몸을 내가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안 그러고 통증을 느끼는데, 그걸 좋게 해주는데, 이 10일간의 운동 습관으로 내가 과연 좋아질까? 좋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나는 못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좋아지는 거 보고 나도 좋아질 수 있겠네. 다음 달에 좀 잘해보자. 이런 거를 서로가 응원하고 나의 희망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게 웰빙 챌린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만들게 된 게, 선생님의 클래스 101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를 다 들으면 더 좋긴 해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데 그건 직접적인 소통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일어날 수는 조금 없어요.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요. 근데 제 여동생이 그걸 듣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은 혈액암 환자였어요. 항암 치료를 7번 했고 방사선 치료도 많이 했는데 30대 후반이었고요. 근데 동생이 그걸 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고 이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카톡방에서 자기가 움직인 거를 이렇게 올리고 인증하고, 거기에 선생님은 딱 사진만 봐도 알아요. 저기 어디가 안 좋으신지 동작만 봐도 이게 대충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걸 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거기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세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도 기쁨을 느끼는데, 그렇게 동생과 소통을 하면서 좋아지는 걸 우리가 너무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판을 깔아놓으니까 저희가 한두 명씩 들어와서 또 인연이 돼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해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웰빙 챌린지를 하게 된 되게 따뜻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임상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아기 엄마들도 많으실 텐데, 산 후에 아기 낳고 몸이 아프면은, 제 친구 중에서도 몇 명 가긴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산후 케어하는 그런 센터에.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거기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후에 저 같은 경우는 셋째 낳고 돌 이후에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게 아픈 게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언제 아플지 모르고 길게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엄마만이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모두가 내 몸을 돌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건소 사업 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냐면, 도움 못 받는 사람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도움을 받아서 내 몸을 챙길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웰빙 챌린지가 한 달에 2만 원이거든요. 열흘 동안 하고. 근데 10회를 잘 인증하면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면 또 들어와요. 이번 그러니까 달에는 뭐, 또 작전을 바꿨잖아요. 첫 네. 달은 그냥 보기만 해도 돼. 네. 남들 첫 어떻게 달부터 따라 하나, 하려고 이거 하면 아무래도 뭔가. 힘드니까. 네. 왜냐면 챌린지잖아요. 도전이잖아요. 자기가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보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이런 자기가 이렇게 예측을 못하죠. 그러면 뇌가 혼란해하고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때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흘려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럼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뭐냐면 동기화요. 싱크로나이징. 내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맛보기.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막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6시 새벽부터 따다닥 하는데 나는 이게 도저히 내 스케줄이랑 안 맞아. 그러면 첫 달에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금액이 싸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냥 날렸다 생각해버리지 뭐. 그리고 그냥 딱 사라져 버리시는. 그러면은 이 귀중한 그 뭔가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또 바꿨어요. 링 챌린지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저희도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데, 아, 정말 좋은 얘기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웰빙 챌린지의 목적.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못해도 괜찮아. 못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잘했을 때는 정말 그 작은 성공에 축하해주기. 그 성공의 경험이 모여서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막 이거 잘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스르륵 잘 되는 어느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기. 음. 그러니까 저는 임상호 선생님이랑 인연을 이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생님이 알려준 동작들을 영상까지 다 찍었는데 선생님은 운동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안 했거든요. 몇 번 집에 와서 했는데 힘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또 대답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못했을 땐 못했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못할 수 있는 몸이구나.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그걸 왜 안 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선생님, 내가 왜 네. 그러냐면요. 나도 그렇게 아팠잖아요. 제가 우울증으로 1년 반을 고생했잖아요. 음, 골골격계 통증으로 병원을 2년 정도를 떠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거 꾀병 아니야? 난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진짜. 꾀병 아니고. 못했을 때는 못했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또 공감을 해주고 당신이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엔 할 수 있어요. 작은 하나라도. 그걸 같이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모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얼굴 안 열어도 되고, 뭐, 사진만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글만 써도 되고, 그런데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웰빙 챌린지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웰빙 챌린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할까 볼까요, 선생님? 윤서 선생님? 웰빙 챌린지? 안 들리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도 되고요. 여기 웰빙 챌린지 하셨던 선생님들이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마이크 툭 켜고 그냥 저요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답변 없으시면 우리가 대답하고 아까 질문지 만들어 놓은 거. 네, 제가 잠시 어떤 선생님한테 받은 이거를 읽을까요? 네. 저는 운동을 사랑하기보다는 늘씬한 몸을 선호하기에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고초를 몇 번 겪은 후 1대1 레슨을 선호하며 도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며 제 몸을 체크해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불안하다고나 해야 할까? 그런 제가 웰빙밴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교수님의 의도는 알아들은 듯 했지만 내 생활 패턴에 녹아내리긴 너무 가벼운 운동이란 생각나면 하는 정도. 하지만 웰빙 챌린지를 참여하다 보니까 사진은 올리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나도 나름 따라해 보기가 되는 느낌이었고 밴드를 걸고 쭉쭉 뻗어내며 견갑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등짝에서 으드득 소리가 또 앉아서 무릎에 밴드를 메고 움직이면서 자골결절에서 또 으드득 하는 그런 소리도 나고 그걸 또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보니 전투적으로 너무 과도한 움직임이 원인인 것 같으니 힘을 빼보면 조금 덜 할 거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소리가 궁금한데 이게 왜 났을까? 저는 웰빙 챌린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과의도 소통이지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내 몸과의 소통이 막히면 안 된다고. 타인과의 소통도 하면서 내 몸과의 소통을 조금씩 시도해가는 게 정말 하나의 챌린지인 거기도 해요, 저희가. 세 번째 챌린지가 끝날 때쯤엔 목과 등에서 느끼던 뻣뻣함도 많이 줄고 좌골결절에서의 소리는 거의 안 나는 듯 했고 하지만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서인지 다리 후반부 근육들이 순환이 안 되고 종아리가 붙는 듯해서 불안해서 병원을 찾으신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신 몸이세요. 근데 몸이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 통증이 아주 민감하고 만성 통증이 많다 보니까 참기도 여태 잘 참아왔지만 나이도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치질 수술의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주사를 맞든지 도수 치료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이런 답은 스스로가 알고 있었지만 나보다 더 전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잦은 수술로 인해서 내 몸을 잘 달래주면 괜찮을 거라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의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힘을 과도하게 써서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도 많은 듯하다. 여지껏 밴드 운동을 상지에 집중해 봤다면 이제 하지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교수님이 제주시는 골반 기저근의 움직임과 호흡에 좀 더 집중, 나의 애창곡과 더불어 살랑살랑 리듬을 타며 전신을 뻗어내다 보면 내 몸 안에 후루룩 퍼지는 열기와 그 후에 느껴지는 전신의 가벼움. 웰빙밴드는 어느 장소든지 매트만한 공간만 있으면 앉아서도 누워서도 서서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 작은 움직임의 협응으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웰빙밴드 움직임이 많은 이들의 나와 같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돈 들이지 않고 그럴싸한 운동센터가 아니어도 교수님의 낭낭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많은 것들로 내 몸은 변할 수 있다. 라는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오늘 이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나 진짜 누군지 알겠다. 근데 진짜 고생해서 썼겠다. 지금 한 몇 시간 걸렸는지 나는 지금 감이, 괜찮아, 이제. 내가 진짜 뒷목 잡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의사한테 가가지고, 웰빙밴드 운동했더니 어깨에서 으드득 소리 나서, 그랬더니 주사 맞자 그러니까 주사는 싫고요. 혹시 MRI 찍어서 확인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MRI는 정말 가격이 비싸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진단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권력, 누군가가 뭔가 딱 해준 거에 해결책, 너 괜찮아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린 것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어디 아프면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검사하고 검사해서 뭐 없으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찜찜하고 그리고 솔직히 놓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기 검진을 했다 해서 요즘에 엄마들 마모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방암 끼가 있다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근데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상처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흉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는 뭐 병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낫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 응? 그리고 그런 게 보여졌다 그러면 그 뭐냐면 내가 너무나 교감신경항진, 내가 이렇게 긴장형이구나. 내가 좀 나를 너무 엄격하게 했던 걸 나를 좀 놔줘야겠다. 너 잘하고 있어. 다독다독. 나를 좀 위로해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나를 정말 환자 취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또 씩씩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제자리에서 열심히 꾸역꾸역 하고 사는 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을 하는 주체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죠. 병을 키워가니까. 웰빙 챌린지는 왜 하냐면 그냥 정말 작은 움직임인데 저희 1일차부터 쭉 가다 보면 서서히 강도가 좀 높아지긴 해요. 근데 이게 몸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은 그 쉬운 동작 하나 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팔 누워서 뻗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게 되고 그게 매달 매달 어떻게 나아지는지도 체크해 나가고 내 움직임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스스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러는 건데 첫째 날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앉는 자세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여태. 어떻게 하는 건지. 둘째 날은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전에 몸심 보여주신 것도 호흡을 한다는 게 호흡만으로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게 내 몸을 움직이는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저 진짜 많이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임상호 선생님 웰빙밴드 묻고 하면서 이게 호흡이구나라는 거를 서서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정말 그런 거를 깨달아가는 시간 스스로 몸에 대해서 그런 시간인 건데 그러니까 웰빙밴 챌린지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해서 좋아져야지 이걸 하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개월 차 정도 되면은 움직이며 선생님이 1분짜리 올려놔두면
그냥 보면 이제, 아, 어떤 움직임인지 머리에 그게 떠올라요. 내 머리에 떠오른다는 건 내 머리가 그만큼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내 몸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첫 달에는 해보시면 이걸 찍으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생각이 안 나서 또 다시 보고 아니면 틀어놓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틀어놓고 네, 따라하는 거는 정말 초급자예요. 그러니까 왜 1분으로 잘랐냐면 틀어놓고 보고 따라하는 걸 10분 하는 것보다는 틀어놓고 보고 따라하는 걸 1분을 10번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자기가 떠올리는 거, 그리고 자기의 감각을 느끼는 거, 그게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짧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거쳐서 내 몸으로 발현이 돼야지 정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내 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웰빙 챌린지 하루 1분인 거거든요. 그 1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정말 좋아지실 거라는 건 그거 스스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도 좀 전에 알려드렸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움직여 보는 거.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권하면은 새벽 6시에 올려주면 그걸 딱 따라할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안 해도 돼요. 그냥 새벽 6시 기상 챌린지는 임상원 선생님만의 챌린지인 거고요. 저는 보면은 막 밤 10시, 11시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리긴 해요. 평소에는 올려놓은 거 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일 때는 오늘은 숨쉬기였지, 떠올리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 보기도 하고. 실은 안 해도 우리 근육은 수축해요. 근전도 실험 뭐 이런 걸 해보면 내 생각만으로도 내 몸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그 의도도 포함이 돼 있어. 딱 아침에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그냥 한번 쓱 보고 시간 낼 때 한번 해보라는 그 의미기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저 또 아는 지인분은 그분은 또 유방암이신데 그분은 제 여동생이 또 혈액암 환자였던 거 아니까 여동생이 챌린지 한 거 올려놓은 걸 보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만의 챌린지가 아니라 내가 남긴 기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움직임이 나도 그 느낌이 쌓여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의 느낌을 나와 비슷한 컨디션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요번 달이 대박이었어요, 요번 달이. 내가 대답을 딱 놓쳤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해주고 또 박지선 선생님이 대답해주고 했는데 그 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정말 이거 잘 시작했구나.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임상호 선생님이 던져주시는 자료들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어려운데도 계속 보다 보면은 왜 어려운 거를 주시냐면은 그게 기본이어서 그래요. 내 몸을 이해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플 때 누군가에게 맡겨서 여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을 모르고 기본을 모르고 그냥 지금 땜빵 조금 전에 하듯이 제가 몸심 보여드린 것처럼 악어호흡, 통증 잡는 악어호흡 이래버리면 우리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새로운 호흡법이지? 하나도 안 새로운 거야. 그냥 횡격막 호흡인데 더 등허리 부분을 더 좀 강조했을 뿐이에요. 왜? 거기에 등허리 부분에 교감신경절이 분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형인 사람들이 거기가 빳빳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웰빙 챌린지 첫째 날 그 등허리 근막 풀어주는, 이완해주는 움직임부터 우리가 골반대 움직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남이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면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러면 또 좋아. 문신우 선생님이 남겨주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 줄로 알았대요. 어머나 미치겠다. 그리고 김민호 선생님 챌린지 동안은 교수님 얼굴과 목소리가 계속 맞아요. 계속 맴맴맴맴맴맴. 우리 강진희 선생님 들어왔네. 예. 계속 그래요. 강진희 선생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 새벽에 그거 해야 되는데 저 이거 못했어요. 맨날 죄의식을 갖더라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새벽에 잠깐 이런 거 있네. 어,
하루 동안 그걸 그냥 떠올리는 거야. 떠올리고 내가 좀 지금 뭔가 좀 찌뿌드하거나 안 좋거나 뭐 해보고 싶다 할 때 하시면 괜찮고요. 근데 저는 정말 강추는 뭐냐면 새벽에 하라는 걸. 왜냐면 제가 우울증을 많이 알았다 했잖아요. 나 진짜 내가 이 얘기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뭐였냐면요. 다시 우울증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새벽 5시, 6시에 기상하라 그랬어. 완전 협박용의 책. 20년 전에 읽었던 책에.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요. 그 당시에 수영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지고 싶지 새벽반. 않아서. 새벽반. 수영 강사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우리 회원님들이 나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 해변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근심 걱정은 다 집에다 두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시간 동안 신나게 물놀이하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수영 강습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병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 어디서 봉 긴 게 있었나 봐. 거기 이렇게 사람 건지는 데 쓰는 그 인명구조용. 그거를 갖다 딱 잡으라 그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걸 잡고 쿵닥쿵닥 이거 눌러줬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사람이 하는 교수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해서 그냥 재밌게 놀면서 물을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카세트 들고 가서 그걸 들고 가서 거기 짜증내더라고. 선생님 소리 안 들려요. 막 이러는데 그걸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걷기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파 하는 거 시키고. 지금 근데 새벽 그게 기상에서 지금 수영까지 가버리셨어요. 미안해. 근데 네. 그게 지금 다 여기 지금 우리 송민기 선생이 있을 때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치료 기법들이야. 선생님 나는 내가 그 바보 같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내가 왜 하냐면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해내고 있는데 자꾸 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난 뭐를 더 해야 돼.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뭐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특히 우리 지도자들, 전문가들은 자꾸 몇백만 원 막 거의 뭐 필라테스는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다녀. 그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봤자 월급이 100몇만 원 받는 필라테스 선생들이 그리고서 그거를 대출받아가지고 돈 갚느라고 고생한다는 소리 들으면요. 저는 내 딸이 나중에 그러지 않겠지만 진짜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돼.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 수요가 없으면 돼. 그러니까 누구냐면 지금 아프신 엄마들이 그런 걸 안 사면 돼. 고가에 쭈쭈빵빵 이렇게 가면 이거 영상 공유 못한다. 제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선생님, 소리를 끄셨네요. 네. 자, 웰빙 챌린지 새벽 6시 기상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이거 새벽 6시 기상까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마저 잡아줘야 되네요. 6시 기상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편한 거. 그리고 저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얼마큼 해야 돼요? 아니에요. 몇 분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새벽을 왜 했냐면요. 아침 기상체조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신경 동기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고 어떻게? 눈을 떴어. 보이죠? 시각. 머리 위치 바꾸면 전정감각. 이제는 또 시각이랑 같이 맞추는 전정 안구 트레이닝. 어려운 말 하면 안 돼. 시각 그리고 머리 위치에 따른 전정감각. 이게 다 균형 능력이거든. 그리고 내 몸을 느끼는 고유 수용 감각, 호흡에 의한 내장기 감각, 이게 매칭이 돼야 우리는 중력하에 잘 살 수 있거든요. 새벽에 이걸 해서 신경을 동기화시키고 손바닥 지지, 무릎 서기, 내발기기, 무릎 서기 하는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몸을 가는 그 순서대로. 그리고 어떻게? 잠들기 전에는 죽음을 맞이하듯이 취침체조를 하자고 해요. 낮에는 햇빛을 쬐면서 아주 격동적인 활동을 하고 잠들 때는 어떻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운동 제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밤에 하면서 어떻게 완전히 릴렉스해서
진짜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웰 다잉을 많이 생각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르신들 어떻게 하고 숨을 쉬나요? 숨이 이렇게 쉬잖아. 할딱할딱 하시더라고요. 왜 이럴까? 여기를 숨이 안 몸통을 들어가더라고요. 호흡근을 못 써서 그래. 왜 못 써요? 꽉 긴장, 교감신경 항진력으로 몸이 빳빳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그러면 어떻게 목에서 돼? 숨이 할딱할딱 그러면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계가 더 교감신경 항진 쪽으로 넘어가고 더 두렵고 더 공포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하자. 이게 너무 세죠? 이걸 글로 어떻게 매일 세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아, 거야. 백용화 소장님은 그렇게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준비. 잠들 때에는 그때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지. 난 죽을 땐 이렇게 편하게 죽을 거야. 하고 완전히 이완해서 잠을 맞이하면 그 시간에 림프 청소가 이루어져요. 뇌에서는. 잠자는 시간에 그게 밝혀진 지, 연구물로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15년도에 밝혀지고 2016년도에 논문으로 게재됐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몸뚱아리는 림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자는 동안. 몸뚱아리의 림프 청소는 뭐에 의한다? 호흡과 움직임에 의한다. 호흡밖에는 안 하고 우리가 막 움직임이 없잖아요. 심장과 같은 펌프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다고? 뻣뻣한 느낌을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뭘 하자? 신경 동기화, 림프 청소 움직임으로 시작하자고. 오늘 너무 말이 잘 나온다. 이거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오늘 저 여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맨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의 림프 청소는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호흡과 움직임으로 청소가 된다. 어머, 저 1년 넘게 선생님을 아는데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닌데, 나 항상 얘기했는데 선생님 들린 거야, 이제. 이제 들렸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웰빙 챌린지 하다 보면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흘려들었고 제대로 꽉 꽂힐 때가 있더라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이걸 매달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웰빙 챌린지를 이제 궁금한 거 위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속 보고 그냥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마이크, 선생님. 봐봐.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챌린지 동안에 거의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 습관은 중독입니다. 습관은.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있는 것이 마음이 바다있게. 그쵸. 그 5만 가지 막 떠오르는 이 잡생각들, 어, 음, 그냥 근데 그게 잘 안 달아나. 명상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달아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달아나려는 그 노력도, 그때 수영 수강생들한테 했던 얘기는 제가 하수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으로 절대 잡념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고요. 움직이면 신경이 이렇게 동기화되면 사라지더라고요. 안 움직였을 때 스톱! 눌러붙는 거야. 파킨슨 환자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자? 내 안 되는 거에 집중해서 막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멈추고, 호흡하고, 그리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그러면 파킨슨 질환자도 움직임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런 자율신경계를 해킹하는 그런 기법을 본인 몸에 장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폰을 안 본다든지, 폰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카톡 보고 핸드폰 보는 게 어떻게 되죠? 미주신경을 눌러요. 미주신경이 단축돼요. 그리고 숨도 우리가 안 쉬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잠들기 전 15분 정도는 명상이 아닌 그냥 살랑살랑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나를 이완하는 의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워낙에 SNS 좋아하거든요.
카톡 되게 좋아하고, 저 단톡방 몇 개 운영하는지 몰라요. 밴드 몇 개 운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페이북 존경스러우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막 감동하면서 보고 있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지 아무 때나 보고 싶다고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엠마. 웰빙 챌린지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박미경 선생님 아직 참여 안 하셨었구나. 그쵸. 그거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 모시고요. 같이 거기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거는 바로 그냥 오픈 채팅방에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들의 몸공부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의 일일 챌린지를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느낌을 아니면 그냥 느낌 글로만 써도 돼.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 확인을 해요. 우리 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챌린저들이 다 봐요. 이상하게 그 동기애가 엄청나거든. 끈적하게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서 막 응원해주고. 사람만 봐요. 조회수가 막 높진 않아요. 우리끼리만 보는 거야. 우리끼리만. 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걸 다 일일이 보겠어요. 그렇더라고. 어떻게 하면 웰빙 챌린지를 잘 성공해서 끝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10일 동안.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얘기해볼까요? 잘 이끌어줘.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웰빙 챌린지, 열흘 챌린지 여기 성공하신 분이 이 중에 아무도 없구나. 저도 있고 이진희 작가님. 이진희 작가님, 근데 오늘 참여가 어렵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마이크 켜지면은 말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진희 작가님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받았던 감동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하고 만나서 4월 달부터 4, 5, 6, 3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12주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측정을 했는데 악력이 수술했던 부위, 유방암 수술했던 부위가 처음에 13 정도 나오고요. 평균 오른쪽이. 그리고 왼쪽 멀쩡한 쪽은 한 18 정도 나왔었어요. 요번에 측정했는데 오른쪽 왼쪽 다 20. 악력.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얼만데요? 20 이상. 보통 여자분들이 20 이상 나와야. 근데 굉장히 야리야리하시고 힘이 원래도 없어 보이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12주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파서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막 이러시던 분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해낸 이유가 뭘까? 수첩을 들고 오셨어요. 매일매일 본인의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라든지 수술받지 않은 부위, 왼쪽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거, 아침에. 이게 안 펴져.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어금니가 깨졌어. 저하고 똑같아요. 증상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근막이 뭔가 윽하고 있는 거죠. 소아스, 대요근, 영혼의 근육, 두려움에 이렇게 콕 잡는 그 근육도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또 계속 반복하면서 알아차려가면서 노트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손가락에 안 붙는 날이 더 많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감동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진희 작가님께.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너무 막 으쌰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조금씩 그냥 꾸준히만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중요한 건 인간관계도 그렇고, 제 일도 그렇고, 뭐든지, 오래 가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굵고 짧은 게 좋았거든요. 한 방에 아싸, 이렇게 해서 아싸하게 뭔가 이렇게 탁 이러는 게, 나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전교 1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잠을 자지 말아야 돼. 먹지도 말아야 돼. 남들 잘 때, 남들 먹을 때, 그때 다 하고 싶다는 거 다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얻은 건 뭐? 병. 통증, 우울증. 왜? 안 움직여서. 숨을 안 쉬어서. 그냥 저는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주름 어떻게 할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가늘고 긴 저와 이렇게 만났나 봅니다.
We are so dirty. 그 선생님이 아까 그런 내 얘기 목소리 지금 가려졌죠? 나는 굵고 짧잖아. 그러니까 가늘고 긴 거에 끌렸어.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그 선생님한테 웰빙 챌린지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아는 것도 모든 게 다 개인차가 있다고 이게 제3자가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보세요. 박경 선생님께서 신경 동기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금천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그 공모전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이순되어 오르는 도서관에서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오전에 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신청 가능해요.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이론적인 걸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신경 동기화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싱크로나이징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머리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내 몸통을 머리가 시각을 가려놓고 머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안 자빠지려고 몸통이 움직여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경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탁탁탁탁탁탁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단 말이죠. 시각, 그리고 전정감각, 그리고 내 몸의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이게 일치가 못 됐을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멀미예요, 멀미. 내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브레이크를 내가 밟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게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좋은 사람들, 저같이. 전 어렸을 때 엄청 넘어지고, 넘어져서 우는 애는 임상원이었고, 그리고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나요? 그 조회 시간에 서 있다 보면 이렇게 그리고 종례 시간에 완전 파리해지는 절대 그렇게 안 생겼잖아. 아주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생긴 거랑 틀리다니까. 이게 신경 동기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멀미도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인데 왜 관뒀는지 아세요? 배멀미가 너무 심한 거야. 멀쩡한데 내가 배 타고 나가면 내가 개우고 있잖아.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운전도 내가 하고 아니면 기차 타거나 이러지 버스는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이제 하는, 괜찮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거에 도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좋아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가나요? 그냥 나는 난 거야. 나를 막 펑골탈 때 뜯어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 거기에서 맞게,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가 편한 건 뭔지를 발견해주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 그 연습을 언제 하자? 아침에 눈 떴을 때,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근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뭐 동기하고 뭐고 간에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뭔가 너무 안 좋아. 오늘은 참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구나. 느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자고요. 뭔가를 막 자꾸 하려고 그러고, 오늘 나 왜 이러지 마, 이러지 말고, 내가 오늘이 컨디션이 별로구나. 그걸 발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확이다. 하는 거. 어려운 용어를 막, 알았어.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대로 안 배우잖아요. 정의를. 정의는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꼭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리스토텔레스 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허물을 욕하지 말고 저렇게밖에 못하는 저들의 습관이 왜 저럴까? 저거는 몰라서 저러는 것일 수도 있다. 알매 기회를 우리는 줘야 한다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그분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는 공부는 진하게 깊이 있게 했을 때 쉬워집니다. 어설프게 하면은요 괴로워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하면은
나머지는 응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웰빙 챌린지가 내 몸 움직임의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호흡, 앉는 자세, 발바닥 삼점압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 그걸 어떻게 인지하는지. 좋은 아웃풋이 저희가 안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 몸의 통증 때문에. 그 아웃풋을 바꾸는 건요, 내 몸에 제대로 된 인풋을 넣어서 뇌에 좋은 신호 느낌을 주고, 이 인풋이 들어가는 게 맞아. 이 인풋은 이 아웃풋이야. 라는 걸 계속 저희가 주는 그게 뭐 선생님이 쓰는 어려운 용어들 많은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냥 좋은 인풋을 주는 걸 내 몸이 느끼게끔 계속 해주자는 그게 바로 10일간의 챌린지예요.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이 좋으니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건 거거든요. 내가 나쁘면 안 가져가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도하는 운동 강도 굉장히 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약하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아주 센 강도로 했어요. 왜? 다이어트용, 저도 목적은 다이어트, 사실은. 살이 너무 찌니까, 안 먹고 굶고, 그리고 막 내가 왜 에어로빅 강사를 했게. 직장 다니면서 안 먹고 살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울하고, 아예 그냥 이걸 업으로 삼으면 내가 하루 종일 운동하고, 살도 안 찌고 좋겠다, 기분도 좋고, 하고는 제가, 사표 쓰고 저는 에어로빅 학원 등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몸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안 아프게, 안 다치게.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고유 수용 감각을 잘 일깨워서, 응? 아까 신경동기화 중에 시각 전정 감각,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잘해서 어떻게 안 다치게, 안 아프게 만들어서 어떻게 저는 고강도 끝까지 쳐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숨이 헐떡거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까지 운동을 하는 걸, 저 철인 3종 경기 3번 나갔어요. 왜 나갔겠어요? 그 느낌이 좋으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억지로 하면 다쳐요. 동기화를 시켜서 움직임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내가 인풋, 뇌로 잘 전달이 되거든요. 감각 신호가, 감각 정보가. 뇌는 통합 처리, 정보를 처리해서 이거를 다시 아웃풋,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은 없어요. 인풋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고? 움직여야 들어가요. 이게 인풋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뇌가 엉뚱한 통증, 우울감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멋대로.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이 이명현상을 겪는 것과 똑같아요. 어르신들 보청기 빨리 해드려야 되고 막 이러는 이유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건강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안 아프려고, 안 아파서, 안 움직여서 아픈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뭐라고요? 모션을 통해 이모션, 정서, 감정을 만들고요. move, 감동을 받고요. motivation, 동기유발이 된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뭉글뭉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내 스스로 세팅을 하고 땅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10분을 1시간처럼 쓸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시간 효율성이 정말 필요하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3분 남았는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음. 여자는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여자잖아요. 여자는 진짜 생리라는 걸 하고 호르몬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몸이 맨날 아프고 감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아까 이모션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모션으로 내 이모션을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완전 우리 햇반님 선생님 경제 올랐다. 경제 올랐어 아주. 햇반 우리 작가님이 이제 책을 쓰셔야 돼. 웰빙 챌린지로 책을 쓰셔야 돼 진짜. 에세이지.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같이 사례자로 들어가요. 이게 선생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대화하고 나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성은 남성과 틀리게 여성 호르몬이 파동을 쳐요. 파동을 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특히 프로게스테론은 뭐냐면 제스테이션. 그러니까 수태.
임신 유지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나의 몸의 면역 체계를 낮춰요. 왜? 내가 아닌 남편 정자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면역 체계를 그러니까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호르몬과 신경계와 면역계가 다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임신 시기에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임신 한번 하고 나면요. 안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갑상선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 엉망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는 이러한 식으로 잘 유기적으로 흘러 넘어가야 되는 이게 뭐 어디서 막히는 거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요. 생리를 하고 임신 출산을 하고 완경을 하는 여성은 이 신경 동기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이걸 잘 조율을 해서 내 몸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잘 할 수 있게 내 몸을 잘 느낄 수 있게 좋은 감각을 자꾸 내 뇌에 정보를 줘서 잘 유기적으로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 얘네들이 잘 소통할 수 있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늙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화의 특징? 이러한 기능이 다 떨어져. 그냥 근육이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 동기화 능력이 떨어져요. 중요한 게.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노화의 특징이거든요. 노화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내일 내가 죽는다 하는 그 시간까지도 아주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법은 뭘까요? 신경 동기화예요. 신경 동기화. 아까 말씀드린 시각, 전정 감각, 고유시용 감각, 그리고 신체 내부 시용 감각, 내 장기의 느낌. 아, 오줌이 마려. 방광이 스트레치 됐구나. 아, 위가 꼬르륵 배가 고픈데, 내 호흡이 되게 가쁜데, 내 심장이 막 바바바바바바 뛰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웰빙 챌린지예요. 그렇게 웰빙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는 거거든요. 도전이라 해서 이게 아니라 뭐냐면 안 하던 짓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하던 짓. 새로운 거. 전혀 새롭거든요. 그거였어요. 아우, 질문 너무 준비 잘 많이 했네요,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10시 1분이에요, 우리. 그럼 이만 궁금한 거 질문 좀 해주실래요? 수면제 처방 받아가는 폐경 여성들 많이 봤어요. 배뇨 장애도 많고요. 신경 동기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인 거죠. 그 완경은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안 되는 그게 벌써 결정된 거거든요. 우리는 배라는 딱 이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벌써 이미.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딘 것 같아요? 바로 뇌예요. 인지 능력 떨어지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그리고 주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도파민, 이런 수용체가 민감도가 떨어져요. 에스트로겐이 그런 것들을 도와준대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 도움을 안 받고도 세로토닌 수용체,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 걔네들이 잘 기능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뼈가 약해진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의 역할은 파골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지 조골세포하고는 큰 관련이 없대요. 파골세포란 뭐죠? 쓸데없는 뼈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좀 잡아두고 있었던 아이일 뿐이야. 조골세포 멀쩡하다 이 말은 뭐죠? 근육운동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뼈를 계속 생성할 수 있는 자극을 내 몸에 주자고요. 근막 그리고 골막 연결돼 있어요. 근막 피트니스, 근막 트레이닝 해주자고요. 좀 더 강도 높게 플라이오메트릭 점프까지도 저는 끌고 올라가거든요. 물론 웰빙 챌린지 10번 영상에는 안 들어있고요.
제가 그걸 다 마치셨을 때에는 웰빙 밴드 운동 60분, 음악과 함께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영상을 드려요. 그 안에 재밌는 동작들 많이 있으니까 건강 찾으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도전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이 이제 어. 나오는데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세요. 네, 녹화본도 시간은 올려놓을 다 테니까. 네. 됐으니까. 예. 질문하실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 켜고 글로 안 쓰셔도 되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음. 저는 아이 낳고 16년에 낳으셨나 봐요. PMS 증후군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생리통은 없는 편인데 그 전이 너무 힘들어요.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가 봐요. 오죽하면 자궁 적출해서 생리 안 하는 지인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이 운동하면 PMS도 좀 좋아질까요? PMS가 생리전 증후군. 그런데 잠깐만요. 아이 낳고 16년. 아이 낳고 나서 심해지신 거고요. 애가 6살일 거예요. 저희 막내가 저도 16년에 낳았거든요. 40살에. 아, 16년이라는 게, 네, 네. 생리통은 그이신 것 그 같아요. 전이 너무 힘들어요. 오직하면. 맞나요? 아이 2016년에 낳고 나서 낳으신 더 거 아니면 심해졌다. 이거는 좀 병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출산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출산하셨죠? 그러니까 제왕절개 제왕절개인지, 자연분만인지 자연분만인지, 제왕절개인지, 자연분만. 자연분만 하셨고요. 자연분만 하셨고, 그리고 원래 생리선 증후군이, 감정적, 몸살, 생리선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좀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얘기 하셔도 되는데 쉽게. 어려운 얘기 해도 되는 쉽게가 뭔 소리야. 에스트로겐은 모든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들을 도와요. 돕는 애예요. 응? 그런데 아기 낳고 더 심해진 건지 아니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경 호르몬도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더 부스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리전 증후군 심한 저희 제자들,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일회용 컵에다 뜨거운 거 받아갖고 먹지 말자. 퐁퐁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뭐 환경 호르몬이라고 뭐 하는 애들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음,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조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장기의 움직임이 그 림프 순환 운동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 드리는 건데 내장기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운동을 해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려니까는 더 어렵다. 이거 좀 준비해가지고 쉽게 얘기할게요.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프로게스테론 기능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요. 면역이 떨어지고요. 더 우울해지고요. 뭔가 이렇게 더 붓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질문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음. 저도. 네. 그러니까 호르몬 기능을 좀 정상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경 동기화라는 생각. 그리고 임상호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면 만능 통치야 라고 하는 그거는 없어요. 의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웰빙 챌린지, 웰빙 밴드면 다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거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우리 이진희 작가님이랑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웰빙 챌린지에서 너무 성공하셨거든요, 이진희 작가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얹었어요. 뭐냐면, 이제 자연과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내일 도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일 비 온대. 어떡하지? 되게 막 걱정이 되면서 막 기대되면서 막 우리 김민 선생님도 올 거잖아요. 막 이런다? 근데 봐봐. 자연이랑 같이 친화적이지 않으면 봐봐. 날씨나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고 걱정하고 이럴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 도시,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날이 더우면 그냥 에어컨 틀면 되는 거고, 뭐 하면 되는 거고, 별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리고 환경운동가가 돼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고유 수용 감각을 좀 쉽게 풀어달라고 하는데요. 아, 고유 수용 감각. 고유 수용 감각은, 제가 이 예를 들게요. 이 컵이요. 물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우아하게 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힘으로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컥 마시지 말라고. 지금 물을 다 마셨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힘으로 들 수 있거든요. 이 찰랑거리지 않는다는 걸 내가 또 아니까 어떻게 해? 근데 이렇게도 들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 물이 하나 가득 오면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들잖아. 이런 무의식적인 나의 동작을 조절하는 감각이에요. 그게 바로 고유시형 감각이거든요. 너무 봐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 오늘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르신들 보면 우아하고 고상하신 분이 있죠. 그렇게 우리 늙고 싶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꼬부랑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죠. 가만히 있으면 이러고 다니는 우리도. 지금 뭔가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고유시형 그러는 게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죠. 거구나. 네.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시각, 전정 감각, 고유시형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의 동기화를 통해서 내 몸이 우아해지기 위한 트레이닝을 안 하시면요. 노화의 특성은 근막이 뻣뻣해집니다.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고요. 왜 자율신경계가 그 방향으로 돌아가요. 아까 특히 여성들은 더 심해요. 갱년기 장애. 아까 뭐라 그랬죠? 도파민, 세로토닌 수용체를 도와주던 애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만 남아요? 노르아드레날린, 파이팅하는 애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쌈딱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건들기만 해.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워워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요. 신경 동기화하고 특히 미주신경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몸을 쭉쭉 늘리고 호흡과 함께하는. 그리고 항상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쁘게 입으로 이런 호흡 하시면 안 되고요. 우아하게 우리 표정근, 얼굴 근육 활용해서 우리 이마는 반듯하게 이것만 해도 우아하지 않아? 그리고 목은 길게 어깨 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 그리고 어떻게 몸통 안정화 근육인 호흡근, 횡격막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하고 싶어도 자세가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그 동작이 안 나와. 이러고 호흡 잘하려 숨이 콱 막혀. 그리고 어떻게? 내쉬면서 살랑살랑 리드미컬하게 그러한 동작들을 즐기다 보면요. 나의 고유수용 감각들이 살아나게 돼요. 특히나 저는 뭘 강조하죠? 손바닥, 발바닥. 말단이라고 하죠. 몸에서 먼 부위를 바닥에다 두고요. 이 감각을 다 온전히 느껴요. 손바닥, 발바닥을. 지금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지금 다 있는 부분을 다 온전히 느끼고 거기서의 감각을 다 어디? 몸통 안정화 근육인 이 몸통 가까운 부분까지 이거를 닫아놓고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게 하면은 손바닥에서부터 전체적인 고유수용 감각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신경 동기화를 더 최적화시킬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진화하기로 했잖아요. 서서 다니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기어다니는 것이 좋거든. 온몸으로 꾸물럭꾸물럭 배밀이 하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배밀이. 온몸으로 다 감각을 다 느끼면서. 근데 그러지를 않잖아. 우리 이제 네발기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릎 서고 섰잖아. 이제 걸어 다니고 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를 잊어버리고 하는 거, 이 감각을. 그리고서 어떻게 꼬부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웨빙밴드를 개발을 했고요. 손바닥을 닫아놓고 댄스를 하면서 손바닥으로부터의 몸통 안정화, 발바닥으로부터의 몸통 안정화까지 다 유기적으로 해서 나의 몸의 신경계를, 체계를, 그리고 그와 연결된 면역, 호르몬계, 내분비계 다. 그러면 당연히
심혈관계 기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골격계 기능은 따라오는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동기화되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면 파이팅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보듬어주고 뭔가 수선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부교감신경이 잘 조율만 맞춰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남들이 통제 불가능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를 해킹하는 호흡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내자. 누가? 내가. 네. 아까 생리증후군 얘기하신 분이 부종도 심하시다네요. 뭔가 연관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맞아요. 음. 아주 맞고요. 이렇게 그 자기 몸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부종도 심하고. 맞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스스로 내 몸의 근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다가 아니라 그 의견으로 내 몸에 대해서 풀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진희 작가님 몸 공부 노트. 본인 뭐 공부하면서 노트가 아니라 자기 몸 체크한 그 일지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진희 작가님이 블로그에 글 정말 정리 잘해서 올려놓으시거든요. 항상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월 웰빙 챌린지 같이 참여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만나서 같이 또 지금 블로그 올려주셨네. 이진 작가님 블로그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응원하는 그러한 우리 웰빙 챌린저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웰빙 챌린지 공지글 그리고 네네. 이진희 작가님 거 찾을 수 있으면 지금 한번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잠깐만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요청해 주시면 엄마들의 몸공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해퍼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제가 많은 정보를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도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냥 오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좋은 인연으로 가늘고 길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또 같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한다 그래서 너 이랬는데 왜 안 했어? 이거 해야지. 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가 싫어하는 거 협회. 학회는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게끔 응원해주기. 마음에 우러나서. 그리고 기회 될 때 또 이거 할게요. 웰빙 챌린지 이거 재밌다. 다음 달에 또 합시다. 선생님도 뭐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1시간 짧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재밌죠?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네. 부담 없이. 그러면 네. 모두들 지금 안녕할까요? 있는 거 자료 2가지 잘 저장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